대구시가 대구시립희망원을 특별감사한 결과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3월 일부 공개 때보다 더 많은 불법 탈법이 드러났는데 천주교재단이 운영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대학에서 열쇠 수리점을 운영하는 언어 청각장애인 부부가 평생 모은 재산을 대학에 기부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가 어제 경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철강업계에서는 전력 절감과 에너지 효율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32도 안팎을 보이면서 덥겠고 내일부터는 장마 전선이 북상하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며칠째 소나기가 계속되면서 덥고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지만 비가 내릴 때 천둥과 번개, 돌풍이 동반되겠습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차츰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의 양은 5에서 10mm가량으로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한낮 기온 대구가 32도, 구미 31도, 안동 33도로 평년보다 4도가량이나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또 더위 불쾌감도 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온갖 인권 유린과 비리가 드러난 대구 시립희망원에 대해 지난해 대구시가 특별감사를 벌였습니다. 대구시는 감사가 끝난 지 7개월이 지나서야 감사 보고서 전체를 공개했는데 지난 3월 일부가 공개됐을 때보다 더 많은 불법 탈법이 드러나서 천주교재단이 운영했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시립희망원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와 대구시로부터 42억 원의 사업비를 받아 건물과 목욕탕 증축, 소방시설 보강과 같은 기능보강 사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대구시 담당 부서는 돈이 쓰인 내역 등을 확인하는 정상검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정상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천주교재단이 세금을 어떻게 썼든지 전혀 관여하지 않고 대놓고 봐주겠다는 의도나 다름없습니다. 희망원은 또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단일 공사를 분할 발주로 수의 계약해 약 5천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사용이 의무인 지정정보처리 장치도 쓰지 않았고 소방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필요도 없는 건축감리를 지정해 각각 5천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지만 대구시는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희망원이 이처럼 부적절한 예산 집행과 일처리로 대구시 감사에 적발된 것은 모두 45건. 대구시는 38일 동안 24명의 감사반원을 투입해 시립희망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지만 공무원 가운데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 해에만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몇 년간에 걸쳐가지고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감사 결과 그걸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사법당국의 수사 의뢰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죠, 이거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 감사 결과를 토대로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관계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경상감염 보건공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대구시 감사 결과 대규모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보건공사와 관리는 엉터리였고 문화재를 보수하라며 지원된 예산은 줄줄 샜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사적으로 지정될 만큼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경상감영이 엉터리 보건공사 이후 누더기가 됐습니다. 결국 대구시가 감사를 했고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0년 6억 원을 들여 보건공사를 했지만 그 뒤로는 방치해버렸습니다. 하자보수 담당을 반드시 지정해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해야 했지만 전혀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온 건물이 갈라지고 벌어져 흉물처럼 변한 것입니다. 설계도와 달리 연기 배출 시설인 연도는 아예 빼놓고 공사를 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구조입니까? 이게 설계가 제대로 돼가지고 한 겁니까? 이게 이런 게 이거 다 짜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예산을 줘 경상감영을 관리하도록 지정한 업체는 관리는커녕
세금만 축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전직 구청 공무원 출신이 운영하는 이 업체는 문화재 돌봄 사업을 7년째 독점하면서 허위 서류 제출과 인건비 이중 지급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렸습니다. 대표 A씨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용차로 골프장을 이용하는 등 상당 부분 사적으로 사용하다 취재진에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감사로 1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관련 공무원 4명을 징계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경찰도 직무유기와 횡령 등의 혐의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를 열었습니다. 후보마다 변화를 강조했지만 뚜렷한 정책 제시보다는 정부 여당 견제를 위한 보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당 지도부 도전에 나선 후보마다 변화를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정책 제안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원유철 신상진 후보는 새 정부와 여당 공약에 주력했습니다. 사드를 유보시켜서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온통 국정 바탄의 지뢰를 신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자유민주 체제를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신상진이 앞장서서 단호히 투쟁해서 맞서 싸워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후보는 주사파 운동권 정권이 보수를 괴멸시키려 한다며 보수 세력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이 나라를 건국하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이렇게 세운 그런 인물들이 배출된 지역입니다. 지역 출신으로 최고위원회 도전장을 던진 후보들은 대구 경북이 보수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첫째, 10만 차세대 젊은 보수 지도자를 양성하겠습니다. 함께 협력이 만들어서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구 경북 연설회는 후보 간 막말과 비방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별다른 흠집 내기 없이 진행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모바일과 현장 투표를 거쳐 다음 달 3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훈훈한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한 대학교에서 열쇠 수리점을 운영하는 언어 청각 장애인 부부가 평생 모은 재산을 대학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20여 년 전 대학 측이 임대료 없이 학교 안에 열쇠 수리점을 열게 해준 것에 깊은 고마움을 전한 겁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평 남짓한 좁은 가게에서 열쇠 수리에 구슬땀을 흘리는 52살 신기환 씨. 언뜻 보면 평범한 열쇠 수리공처럼 보이지만 신 씨는 말을 하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아내 송춘현 씨도 언어 청각 장애가 있어 글자와 손짓, 몸짓을 총동원해 손님들과 힘겹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들 부부는 매일 열쇠를 깎고 도장을 파서 모은 전 재산인 1억 4천만 원 가량의 주택을 대학교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94년 대학 측이 장애로 어려움을 겪던 신 씨의 형편을 고려해 임대료 없이 열쇠 수리점을 열게 해줬는데 이들 부부가 20여 년 만에 감사의 뜻을 전한 겁니다. 소중한 뜻을 학생들한테 직접 수여할 수 있도록 9월 달에 신기한 장학금을 마련하기로 했고 지난 24년 동안 장애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학생들 옆에서 묵묵히 일해온 신 씨 부부는 학생들이 어떤 일이든 척척 해내는 만능 열쇠 같은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며 환한 웃음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제11회 딤프가 한창이죠.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도 풍성한 공연을 이어가는데요. 해외 초청작 중에는 그동안 딤프에 참가한 적이 없는 나라 폴란드와 인도 뮤지컬도 딤프 무대에 올라서 국내에서도 첫 선을 보이게 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딤프에 처음 참가하는 폴란드의 뮤지컬 폴리타. 무성 영화 시대를 대표하는 폴란드 출신 할리우드 배우 폴라 네그리의 일대기를 담은 뮤지컬로 세계 최초로 3D 입체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딤프 폐막작으로 선정된 이 작품은 폴란드에서 6년 전 제작되었으며 해외 진출은 딤프가 처음입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예전에는 무대 웅장함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라면은 요즘은 기술력 무대에도 기술을 도입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타낼 수 있는 표현에 있어서는 더 폭넓은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 뮤지컬인 셰익스피어의 12야도 국내에 처음 소개됩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극에 인도의 전통 음악과 스토리를 입힌 작품으로 인도의 여러 문화를 바탕으로 만든 멜로디와 코믹한 해석이 돋보입니다. 딤프 참여 의사를 밝힌 많은 해외 국가들 가운데 두 작품은 엄격한 심의를 거쳐 선택된 작품들입니다. 세계 구석구석에 있는 보석 같은 작품을 딤프를 통해서 소개함으로써 세계 뮤지컬 관계자라든가 또 많은 매니아들이 딤프에 와야지만 볼 수 있는 작품으로 선정을 해서 이게 나중에는 정말 세계적인 공연축제, 관광축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 세계 뮤지컬 시장을 이끌어갈 풍부한 잠재력을 가진 탄탄한 작품들을 딤프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는 철강업계에서는 전력 절감과 에너지 효율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보도에 한기민 기자입니다. 철강업계에서 전기요금 절감에 가장 적극적인 회사는 포스코입니다. 2년 전부터 46%인 자가발전 비율을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화력발전소 건립까지 추진했지만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업 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회수해 연료를 절감하고 부생가스를 이용한 자가발전량을 늘리는 등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포항제철소의 경우 2014년 6,100억 원이 넘던 전기요금 부담이 지난해에는 4,200억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포항제철소는 전력비용 절감을 위해 고효율 설비를 도입하고 낭비되는 열과 부생가스를 최대한 회수하여 자가발전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현대제철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폐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저장 장치를 당진 공장에 구축한 데 이어 운영 성과에 따라 자가발전 시설이 없는 포항 공장에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기존 전기 시설의 효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획기적인 전력 절감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사용 중인 조명등 및 형광등을 LED 램프로 교체하고 전력 최적화 설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철강업계는 당장의 에너지 절감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폭과 시기를 완화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열이 나고 손과 발, 입에 물집이 생기는 수족구병 환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달 11일부터 17일까지 올해 24주차 수족구병 의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9.6명으로 전주에 6.6명보다 증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6월부터가 본격적인 유행 시기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집단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5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손 씻기 등 예방 수칙을 지키도록 알리고 수족구병이 의심될 경우 일주일가량 자가 격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공모한 치아조직 재생기술 개발 사업에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국비 50억 원과 시비 5억 원 등 55억 원 규모의 연구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치아조직 재생기술 개발 사업은 치아 줄기세포와 3D 바이오 프린팅, 바이오 소재 개발 등을 통해서 바이오 치아 제작과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대구 고용노동청은 최근 대구 동구의 한 고속국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한 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동청은 현장에서 안전대 부착 설비 등 추락재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해 공사업체에 안전진단 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 여부도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차량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며 소방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일어난 차량 화재 176건 가운데 6월에서 8월까지 여름철에만 62건이 일어나 35.2%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평균 최고 기온이 33도가 넘은 8월에 26건이 일어나 1년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외부 복사열과 에어컨 사용으로 엔진 온도가 상승해 차량 화재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냉각수와 오일, 배터리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기아자동차 협력사 채용박람회가 49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오늘 오전 10시부터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평화발레오와 SL 등 지역의 47개 협력사와 전자재료 핵심 소재 지역 강소기업 2곳이 현장 채용 상담과 우수인재 심층 상담 등을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력서 컨설팅과 무료 증명사진 촬영, 취업 컨설팅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립니다. 경북 지역의 도시가스 요금이 조정돼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구미와 김천, 칠곡 등 구미 권역의 경우 공급 물량 증가에 따라 가정용과 영업용 등 용도별 요금이 2.4에서 0.05% 인하되고 포항, 경주, 안동 권역은 공급 물량 감소와 투자 비용 증가 등의 요인으로 용도별로 요금이 1에서 2.2% 인상됩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4개 권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3개 업체가 제시한 공급 비용을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해 검증하면서 인상 요인을 최소한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농식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적발된 업체는 350여 곳, 위반 물량은 730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7%, 15% 늘었습니다. 경북농관원은 AI와 구제역 발생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육류를 비롯해 국내산과 가격 차이가 크고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품목들을 위주로 부정 유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불시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며칠째 소나기가 계속되면서 덥고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지만 비가 내릴 때 천둥과 번개, 돌풍이 동반되면서 요란스럽게 지나겠습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차츰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비가 내리겠고요. 아직까지 비의 양은 5에서 10mm가량으로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강원도에는 소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32도 예상됩니다. 경북 남서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안동의 낮 기온은 33도, 의성 32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낮 기온 29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차츰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당분간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